그렇습니다. 저희 마지막 주제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. 안 다룰 수가 없죠 이거. 이번에 그 김호중 씨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시간 그러니까 5시간 40분 정도를 버티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가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좀 버팅기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호중 씨가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있었을 때 그 조난관 변호사한테 김호중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.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. 이 스위치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.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라고 조난관 변호사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근데 마지막 스위치다. 이것마저 꺼지면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 일단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극단 선택을 좀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이게 마지막 스위치고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다는 게. 근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탑 배우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탑 배우 그분은 이제 경찰에 오히려 좀 과도한 보여주기 수사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하셨었잖아요. 그렇죠, 그러니까 막 포토라인에 3번이나 막 세우고 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식의 말을 한 게 정말로 자기가 마지막 스위치라고 생각해서 했다라기보다도 그때 그런 것들을 뭔가 좀 같이 끌고 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. 일종의 협박같이. 협박이지.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김호중 씨가 조난관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을까? 이렇게 말해달라고. 네, 왜냐면 경찰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경찰한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그거를 뭐 흘렸을 수도 있는데 네. 김호중 씨가 조난관 변호사한테 했던 얘기가 어떻게 공개가 될 수 있냐.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. 김호중 씨가 흘렸거나 아니면 조난관 변호사가 흘렸거나. 근데 조난관 변호사가 김호중 씨 의사 없이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가 지금 타이밍에 공개가 되는 것. 즉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. 네네.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경찰의 어떤 수사로 인한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가지고 내 마지막 스위치야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 네. 그 뭐 마지막에 거의 울먹이면서 연설을 그렇죠. 한 끝에 음. 결국 이제 기각을 받아낸 그런 느낌인 거죠. 그거를 이제 유심히 참고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김호중 같은 김호중가 경우인데 조난관 변호사 아닐까. 근데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? 너무 억울하다.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. 이건 무슨 말입니까? 왜 먹잇감이 됐죠? 억울하면 네. 아니 죄를 달게 받겠다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. 왜 뭐가 억울한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 이 정도 지명도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증거인멸한 처음 거를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블랙박스 메모리 같은 것도 아마 먹어버리고. 정황상 자기 본인이 아마 먹지 않았을까요? 바로 본인이 뺀 것 같다. 그러니까 차에 10초 동안 머물렀던 게 바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참 너무 언론 플레이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취지진한테 그거 보셨죠? 이제 5시간 40분 가까이 버티다가 네, 나와가지고 네.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김호중 씨가 나오잖아요. 아. 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면서 기자 이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.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네. 그거 딱 방송으로 보면서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요. 이게 이분이 진짜 뭐라고 할까? 웬만한 정말 그 정치인이 보여줄 수 없을 법한 그런 여유와 이런 것들이 보여져가지고 그리고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라고 얘기했는데 노래는 또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, 말을 할 수 없는데 노래는 또 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뭐 뻔뻔함에 거의 진짜 진술을 봤는데 이게 놀랍지가 않은 게 다 이게 이재명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말했어요.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그 판사가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, 그러니까 이제 막내 매니저한테 허위 자수하라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냐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판사가 네, 모두 같은 사람인데 너 하나를 위해서 힘없는 사람. 판사가 여자 판사라고 하더라고요. 아 진짜? 네. 예, 그렇구나. 예,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렇습니다.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김호중 같은 경우는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구속되면은 좀 걱정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지, 전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곱게 자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 고등학교 때 좀 날렸던 분이기 때문에 익숙하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절대 쉽사리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무명 생활을 많이 겪었잖아요, 이 사람. 그러면 뭐 스위치가 꺼진다 이런 거는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냥 그러니까 블러핑. 언플.
아 블러핑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누구냐 송대관 씨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. 갑자기 그래갖고 송대관 씨가 이제 뭐 아유 뭐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아, 손대관 씨는 왜 그러는 거죠, 근데 갑자기? 이게 이제 네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낄낄빠빠 아닌가요? 나름대로 근데 용기 네.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게 후배가 수로터하는 후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같이 욕을 먹고 있잖아. 나 이런 게 참 용기라 생각해요. 그냥 그래서. 아, 욕먹을 용기. 그러니까 뭐 욕먹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마음은 알겠어요. 마음은 알겠는데 여기서 이런 말하는 게 참 적절하지 않죠. 송대관 씨 얘기는 그러면 뭐 뭔 얘기였죠? 이제 송대관, 김호중 씨가 좀 뭐 아쉽다? 송대관이 고난을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자기가 잘못 온 거 아닌 상태로 고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마치 이제 뭐 억울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참 아, 약간 그렇죠. 김호중 씨가 억울하게 지금 뭐 공격당하고 예. 있다는 식으로. 내 옛날 생각 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송대관 씨도 음주운전 하셨어요? 아니요, 투자 실패로 월세집 이사했던 거 이거하고 이게 무슨 범죄야. 투자 실패가 범죄냐고. 근데 이게 안타까워요.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송대관님도 참 트로트계의 거의 거봉이잖아요, 송대관. 그런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김호중이 근데 나중에 그렇다고 송대관한테 고마워하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거든. 아, 그렇죠. 근데 참 근데 욕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. 분산. 그렇죠. 아, 그런 걸 노리셨나? 그런 거 노린 것 같아요. 아, 약간 농계 같은 느낌이네요. 농계 나도 가끔 쓰는 방법이에요. 논란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뻘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욕먹게 만들어. 네. 왜 그러세요 저한테? 네. 네? 아니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제가 뭐 했죠? 어쨌든 저는 있잖아요. 우리 송 대표가 뭐 욕을 먹고 있다. 그럼 내가 나서줄게요. 이미 많이 먹었었는데 안 나셨었잖아요. 그때 좀 무서웠고 이제 송대관 형님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. 이제 이렇게 할게요.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 이렇게 할게. 저희가 이제 총선 끝나고 한 다음에 한 달 가까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?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예, 아니 참. 같이 먹었잖아 욕을. 그쵸. 같이 예. 먹었는데 뭘 그렇게 있어. 앞으로 혼자 먹게 되면 네. 그때 내가 나서줄게. 알겠습니다. 나 안 믿어? 그래서 이번에 공소장에는 그 음주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아니 결국에. 못 들어가지 그거는 그것 때문에 네. 문제 나와 기각 나와 그것 그때 때문에. 그 말씀하셨던 뭐였죠? 저기 개그맨 누구 이창명. 이창명 네. 55세 그분이 이창명 씨죠. 네 이창명. 네, 그분도 결국에 그때 이제 음주가 결국에 적용이 안 되고 벌금 그렇죠. 500만 원만 받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소장에 대신에 위험운전 치상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거는 15년. 15년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세다라고 해요. 네네. 형량이. 그러니까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그런 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밤에 나오진 않지. 이거 밤에 나오진 않지 않을까 이거는? 이거는 뭐 금방 7시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? 그럴 가능성도 있죠. 예. 네, 판사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을 거고 또 이런 때 또 구속 때리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판사님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. 네. 아니 이거